안녕하세요. 이번 광안리 해변 도서전 북토크 프로그램 이제 이 행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첫 번째를 이렇게 포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작가 안승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저 자신에게 좀 하고 싶은 멘트가 있는데 그거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메라가 저기 있거든요. 서서 하겠습니다. 승환아, 잘 봐. 25년 9월 19일 금요일 너는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 오글거리긴 하는데.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리모컨을 뒷주머니에 넣었군요. 네,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라서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책을 썼습니다. 원래 책 쓰는 것도 그렇고 글 쓰는 것 자체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작가로 불리게 된 거는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을 6월 25일 날 그때 완성을 했고요. 지인분들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페어 참여도 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또 감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총 3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포인트를 딱 3가지만 짚었는데요. 제가 독립출판을 하게 돼서 우당탕탕 독립출판, 그리고 세계여행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세계여행을 갔다 와서 쓴 책이거든요. 세계여행이 나를 바꿔줄 거란 오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당탕탕 독립출판입니다. 네,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책이에요. 처음에 표지를 보시면 좀 굉장히 강렬하죠? 아마 지금까지 보셨던 도서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위에 사실 제목이 없어요. 보시면 해피 버스데이 투 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영상에서 캡처해온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제가 원래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전국 북페어 행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 부스에 오셔서 책을 이렇게 슬쩍 보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적힌 해피 버스데이 투 미 이거를 제목으로 잘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어머니께서는 제 부스로 다시 오셔가지고 작가님 인터넷에 해피 버스데이 투 미를 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사이드에 있는 여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가 제목으로 적혀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 부스에 오시면 제가 실제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제가 여행하면서 얻었던 여행 아이템들에 대한 스토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오셔서 저랑 이제 간접적으로 세계 여행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립출판이라고 하면 이제 독립, 혼자 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출판사를 끼지 않았고요. 제가 사업자를 내고 출판업을 등록해서 이 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글을 써본 적도 없었고 그냥 읽는 것만 아주 가끔 관심이 있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디자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에서 하나씩 훔쳐와서 제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책의 목차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속지 부분입니다. 챕터 하나가 끝날 때마다 여기에 흑백 사진들을 넣었는데 이 흑백 사진들은 제가 세계 여행하면서 지금 목에 걸고 있는 이 카메라 이걸 가지고 전부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그 속지 내용인데 방금 대기하면서 재생됐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체코 프라하에서 만난 지데니카 아저씨라는 분과 그때 하루 24시간 동안 배달기사죠. 네. 음식점에서 픽업하는 음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캡처해서 책에다가 넣었고요. 그 밑에다가는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책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본질적으로 여행 에세이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록색이 아니고요. 노란색으로 된 표지 부분은 저 안승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극히 굉장히 좀 진하게 담아낸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살면서 좀 스쳐 지나갔던 기회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니면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어쩌면 그런 징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개인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책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책을 처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레퍼런스 수단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수단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2권을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고 있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하여튼 여기 바로 앞에 있는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도서 한 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안신혜 작가님의 책을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이 두 책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책들이에요. 그때 이제 안신혜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세계 여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 도서만큼은 제가 인생책으로 꼽고 있는데 19살 때, 그때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29살에 이제 작가님이 겪었던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의 인생 터닝 포인트로 삼을 만한 그런 계기가 이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거를 담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꾸준히 좀 계속 읽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만 하나씩 포인트를 끄집어 와서 저만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네, 대기하시는 동안 아마 영상 한 편을 보셨을 텐데,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날 즈음에 세계 여행이 슬슬 이제 붐으로 떠오르고 있던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9살 때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누구나 다 꿈꾸잖아요. 일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그걸로 세계 여행 떠나는 걸. 그래서 1%의 떡상 가능성을 안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아서 그대로 잊혀졌고요. 근데 어떻게든 남겨놓으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북토크로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있는데 제가 지금 활동은 하지 않고요. 네, 그냥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내용은 제가 29살 때, 그러니까 총 11개국을 다녀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인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도 하면 유튜버들이 굉장히 좀 욕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좀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저는 그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번아웃도 굉장히 크게 왔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대가 끝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그때 불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왜 불가능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 20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30대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그 20대의 절벽 끝에 내몰리니까 그 현실을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리마인드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집트 다합에 갔었는데 거기서 프리다이빙을 배웠어요. 프리다이빙 자격증 중에 아이다라는 게 있는데, 아이다 레벨 2를 땄거든요. 아이다 레벨 2는 그 수심 10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한번 턴해서 찍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여행지였던 인도네시아를 갔었는데, 제가 휴대폰 유심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심이 바가지를 쓴 거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때 좀 이 저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관광객들 붙잡고 혹시 유심 얼마에 사셨어요? 이렇게 시장 조사를 했었거든요. 한 외국인 대상으로 대여섯 명 정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세계 여행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특히 중점적으로 여기다가 담았어요. 책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그 공간에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만큼은 제가 솔직해지고 싶다. 그 생각으로 좀 과감히 남들에게 읽혀지겠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히 적었습니다. 제가 독립 출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디자인부터 원고, 퇴고, 그리고 이제 유통, 판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직접 하는데요. 제가 올해 1월에 회사를 퇴사하고요. 2월 달부터 이제 햄버거 알바랑 그리고 저녁에 레스토랑 알바 두 가지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 책 500권을 뽑기 위한 자금을 마련했어요. 살짝 TMI이긴 한데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대전에서 가장 멋진 AI 개발 회사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7개월 동안 있었는데 제 에너지가 좀 너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윗분들께서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거시는 기대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때 이미 이 책을 작성을 하고 있었고 이것만큼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완성을 하겠다, 매듭을 짓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 날이 갈수록 좀 회사 일이랑 병행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렇게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햄버거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피자 레스토랑에 가서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피자 오븐이 굉장히 뜨거운데 한 400도, 500도 넘어가요. 실수로 이제 몇 번 데워가지고 여기 또 찰과상이 있는데 그래서 제 땀과 노력이 굉장히 진하게 묻어있는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책 500권을 인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만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책은 그냥 이제 글만 써서 이제 수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작년 2024년 10월 달에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랑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미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한번 보여줄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작품을 세상에 알릴까? 그걸 사전조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책을 몇 권 구입을 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다들 뭔가 내용이 그다지 엄청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술술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쉽게 생각을 했죠. 책 쓰는 게 쉽구나.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제 이야기를 다듬는데 그냥 일기 쓰듯이 쓴 여행 에세이거든요. 근데도 그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굉장히 엄청난 공이 들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책을 쓰다가요. 아니면 이제 또 근무하는 날 오프가 있으면 그날 빈 스케줄에 책을 썼는데 솔직히 정말 쓰기 싫은 순간이 많았어요. 초고까지는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때 떠올리면서 이제 그냥 펼치듯이 쓰는 건 편했는데 그 이후로 퇴고를 과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쓰기 싫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완성을 하지?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출판사에 납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스스로를 위한 선물로 준다고 그런 이유로 작업을 하는 건데 도저히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많이 헷갈려서. 하지만 이제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때 제가 지금의 그 찬란했던 그 시기를 떠올릴 수단으로 책을 선택을 했고 그 자신과의 약속만큼은 지켜야겠다고 해서 진짜 하기 싫었지만 우격다짐을 하면서 어떻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제 책이 나온다고 그렇게 포스팅을 올렸어요. 제 인스타그램은 제 지인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지인분들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연락으로 책 나오면 한번 보여달라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때 욕심이 좀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 온 세상이 달려와서 작가님 축하드려요. 책 쓰신 거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문의가 쇄도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하는 창작 활동에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창작 활동에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세상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할까요? 그래 어차피 세상이 내 창작 활동에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장이 굉장히 딱딱했어요. 뭐뭐 했었다, 어디 갔다, 뭐뭐 했다 그렇게 끝났는데 저는 저의 말투가 있잖아요. 그 말투를 그대로 여기다가 새겨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의 책이고 어차피 세상은 내가 하는 창작 활동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짐으로 처음부터 다시 퇴고를 다시 했습니다. 저만의 언어로 표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 4월 18일, 매년 4월 18일이 저의 생일인데요. 이날 이제 1차 가제본이 나왔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2025년 4월 이렇게 이제 초판이 나왔는데 이거를 택배로 받을 수도 있었어요. 예, 딱 두 부를 샘플로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충무로 출고실에 직접 가서 이걸 받았고요. 그리고 해방촌의 한 언덕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햇살이 굉장히 잘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책을 딱 펼쳐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 이야기를 쓸 날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그것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딱 기대하는 마음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요. 오타가 보이더라고요. 그 오타가 보여가지고 그때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냥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심지어 그 오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이고 수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 수정을 했는데 저장을 안 했는지 오타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미 일은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4월 18일 날 있었던 일을 그냥 오롯이 느끼고 요거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아까 지인분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책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제가 전전 직장 이제 은총 PD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그리고 전 직장에 위정 연구원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께 스리슬쩍 혹시 이 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냐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두 분은 또 흔쾌히 그렇게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 기간을 각각 드렸고요. 분명히 이제 서로 굉장히 바쁠 텐데도 짬을 내서 제 책을 정말 꼼꼼히 봐주셨고,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따로 만나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판매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로또는 제 부스 테이블에도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2차 가제본을 검토해 주신 미정 연구원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책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 로또 한 장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님 이게 도대체 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독립출판으로 작가 활동을 하니까 작가는 독립출판 작가는 제작비를 자기가 온전히 다 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작가 활동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시겠다 하시면서 이거 1등 당첨돼서 이걸로 제작비를 충당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에 보시면 작가님 응원합니다라고 메시지까지 같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4월 26일 날 토요일 날 받았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매주 토요일은 로또를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 카메라 꺼내가지고 QR코드 스캔을 해서 결과를 확인했고요. 결과는 전부 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차마 버릴 수는 없었고요. 그때 받았던 비닐 포장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제 부스에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세계 여행하면서 받았던 여행 아이템들부터 해서 쭈루루 이 로또까지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제본이 총 4번 나왔습니다. 1차, 2차는 지인분들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고요. 3차, 4차는 저 스스로한테 그냥 계속 돌려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북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켜서 거기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가제본은 굉장히 지저분한데 2차, 3차, 4차는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32권을 초판으로 뽑았습니다. 32권인 이유는 제가 32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2권을 뽑아서 지인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어머니의 지인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당신의 자녀들께 어떻게 하면 이 형아처럼, 삼촌처럼, 아저씨처럼 자기 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에너지를 좀 전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친구분들의 역량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완판을 했고요. 근데 다들 정말
똑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이 책이 정말 진솔하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이 책을 만든 게 사실 저 스스로에게 선물로 해주기 위해 쓴 책이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이 순간을 좀 제대로 그 피부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싶어서 저의 얘기를, 사적인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깊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솔함이 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인분들의, 책을 구매하신 지인분들의 피드백을 좀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서 인쇄소에 가서 500부를 인쇄했습니다. 그 500부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녁에 피자 레스토랑 5분의 화상을 입어가면서까지 벌었던 320만 원. 그 중에서 인쇄소를 총 8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가격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단가가 낮고 그리고 저랑 소통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인쇄소 한 곳이랑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제가 퀵으로 500부를 집에서 받은 사진이고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책에 ISBN이라고 책 뒷면 보시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 바코드를 새겨놓고 싶었어요. 독립출판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ISBN을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고. 근데 저는 이 책에 어쨌든 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ISBN이라는 걸 꼭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고 출판업을 등록한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통해서 ISBN을 발급받아서 책에다가 파일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500권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데 맨 나중에서야 이걸 발견했어요. ISBN이 잘못 들어간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만들었을 때 2차 가제본까지 제목이 이 끝 3시였어요. 20대 끝 30대 시작이란 뜻인데요. 그런 함축적인 의미로 해서 저는 이 책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 이거는 20대 끝 30대 시작이겠구나 라는 그 제목을 이해를 하기를 바랐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제본 샘플 그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전부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승환님 이 끝 3시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실패한 개그는 설명하는 게 이제 실패한 개그라고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차마 이거를 설명하고는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의 제목을 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그렇게 변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ISBN이 책의 제목이 바뀌어서 ISBN을 수정을 했는데 제가 한 폴더 안에서 그걸 다 관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링크가 잘못돼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책에 ISBN이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발생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인디펍이라고 합니다.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명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독립출판 플랫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 책을 입점을 시켰고요. 제가 이제 거기다 책을 보내면 거기서 이제 뭐 마케팅이랑 유통이랑 판매 이런 걸 다 해주는 곳이에요. 저 같은 독립출판 작가들에겐 굉장히 감사한 곳인데 거기에 이제 입고를 해야 되니까 문의를 했어요. 혹시 ISBN을 라벨 스티커를 덮어 씌워서 납본을 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다행히도 그게 된다고 해서 그날 이제 재빠르게 ISBN 라벨 스티커를 제작을 했고 그날 이제 받자마자 500부 한 권 다 열어가지고 제가 ISBN을 다 덧붙였습니다. 그게 총 4시간 걸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모든 도서에 저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좀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원래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과시하고 그런 거를 제가 그다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스팅 올리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자세하게 그때 느꼈던 당황 그런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스토리를 다 적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좋은 소스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북페어를 탈락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쓰다 보니까 그거 덕분에 아마 제가 이제 다른 북페어 주관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 부산 광안리 해변 도서전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부스로 참가하고 계시는 마우스 북페어 아니면 파주 페어 등등 굉장히 좀 좋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실수는 저를 이제 다음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스로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와서 와 작가님 책 쓰셨어요. 한 권만 보여주세요. 한 권 사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게 이미 대형 서점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그 돈을 내 가지고 무명 작가의 책을 사겠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기록을 남기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1순위는 북페어에 참가를 하는 거였는데요. 어쨌든 저는 좀 절실했어요. 일단 500권을 질러놨잖아요.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한 권이라도 더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플리마켓, 뭐 굿즈마켓 다 나갔습니다. 7월부터 거의 다 나갔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저번 달 백스코에서 진행했던 북앤 콘텐츠 페어에서 이제 제가 셀러로 참가를 했었고, 중간에는 서울의 백운시장이라는 플리마켓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또 작가로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끝에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책을 가지고 전시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홍대 입구역 8번이랑 9번 사이에 큰 올리브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캐리어 하나 놓고 커버 씌운 다음에 아크릴 쇼케이스 안에 10달러 하나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설명하는 그런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즈마켓부터 들어가는데 요거는 테이블이 600에 600 좀 아담한 사이즈예요.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요거는 이렇게 작은 테이블로 시작을 해서 요거는 저번 주 전북 완주 어린이 체육관에서 진행한 BDS 마켓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또 사이즈가 1800이었거든요. 점점 이렇게 테이블이 늘어나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올려둘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엔 책만 있었던 테이블에서 퀴즈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전을 좀 오시는 독자분들께 경험을 해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흑백 사진, 제가 촬영한 흑백 사진이랑 제가 나레이션도 직접 녹음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태블릿 안에 넣어서 헤드셋으로 착용하고 사진전에 온 것처럼 그런 경험을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를 하면서 만 이어피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퀴즈 이벤트를 하시면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만 이어피를 읽어보시면 만년필이 됩니다. 좀 넌센스 퀴즈인데요. 이 책의 도서 가격은 15,100원이에요. 굳이 100원을 더한 이유는 제가 아까 책을 쓰기 싫은 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책을 좀 꾸준히 다른 시리즈로 작성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쓰기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책을 좀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독자분들에게 뭔가 좀 힘을 받으면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글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 혼자 이제 마니어필 프로젝트라고 책을 한 권 구매해 주시면 저한테 이제 100원씩 적립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만년필을 사서 저의 이제 작가로서의 좀 정체성을 다시금 계속 떠올리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뭐라도 하다 보니까 뭐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교보문고, 예스24, 뭐 알라딘, 쿠팡 다 여기에 입점이 됐고요. 근데 오프라인은 또 되지 않았어요. 온라인만 돼서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 책이 독립출판기획전 도서에 선정이 돼서 9월 한 달 동안 영풍문고 전국 4개 지점에 실제 실물이 비치되는 그런 행사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서울 종각 종로 본점에 이제 직접 가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있는데 부산에도 남포역 옆에 광복 롯데점에 영풍문고에 저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처에 계시면 오다가다 한 번씩 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 이제 세계 여행이 나를 바꿔줄 거란 오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이 저를 바꿔줄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던 여행 에세이들이 다 여행을 통해서 나는 바뀌었다, 여행이 나를 바꿔주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29살에 떠난 세계 여행이 저는 처음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기 때문에 뭐 재고할 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도로 바로 가서 이제 된통 시계 한 대 맞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세계 여행 5개월 하고 모로코 여행하던 마지막에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왼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반깁스를 2달 동안 했었고요. 나머지 한 달은 또 추가로 물리치료를 하느라 썼습니다. 그러고 바로 노가다 현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영상 PD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번아웃이 너무 크게 와서 2번 다시는 영상업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한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기술을 배우자니 이미 거기에 쓸 시간은 저는 이제 없었죠. 왜냐하면
30살이잖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게 확실한 노가다로 들어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노가다를 하다가 감사하게도 영상 회사의 대표님이 승환아 혹시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다큐멘터리 촬영할 보조 감독이 필요한데 갈 생각 있어? 라고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짐을 했잖아요. 2번 다시 영상업 안 하겠다고. 근데 고민할 새도 없이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노가다 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꼴랑 2주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2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또 긴장이 풀렸나 봐요. 공구로 그때 왼손 엄지 손가락을 강하게 내리쳐서 내 손톱이 부러졌고 그러고 이제 한 2주 정도 쉬다가 동티모르로 날아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왕복 항공권이랑 촬영이랑 제가 영상 편집을 제가 했었거든요. 영상 편집 비용도 다 대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촬영 끝나고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2달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감사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체코 프라하에서 만난 즈데니크 아저씨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떠나면서 10달러를 주셨습니다. 그 10달러는 아저씨의 하루가 24시간이 온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돈 그 이상의 좀 그런 의미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아저씨를 봤을 때 저희는 호스텔에서 만났어요. 제가 2층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굿모닝 하면서 먼저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좀 느끼시지 않나요? 이분 인상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잖아요. 사기칠 것 같진 않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배달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문득 이제 이 아저씨의 24시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나가는데 고민만 수백 번 하다가 혹시 괜찮으면 제가 오늘 하루만 따라다녀도 될까요? 여쭤봤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그날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저의 부스에 그 10달러가 쇼케이스에 전시가 돼 있거든요.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스토리텔링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입니다. 요 사진도 유튜브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여행하면서 자카르타에서 메단으로 넘어갈 때 버스 안에서 있었던 그 시간을 담았어요. 이동 시간이 자그마치 72시간이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3일 동안 버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버스로 교통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저는 폴란드에서 프랑스 넘어가는 32시간짜리 버스를 한번 탔었거든요. 그 경험을 좀 빌미로 72시간 정도면 뭐 할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할만하진 않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버스 안에서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다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좀 뭐 가게 같은 데 가면 당연히 사장님이 먼저 인사를 하고 뭐 내가 버스를 타면서 기사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뭐 그런 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저를 좀 많이 낮췄어요. 저를 포기한다기보다는 눈높이를 낮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히 버스 안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걸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누워가지고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면서 여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행이 나를 바꿔줄 거란 오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모든 순간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기 때문에 여행은 단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을 해줄 뿐 여행이 저를 바꿔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거에다가 아마 대입을 해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좀 그렇게 느꼈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가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29살 때 저는 열등감이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번아웃해서 회사 퇴사하고 그랬었는데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이미 직급이 있고 나이가 있고 뭐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그랬는데 저는 뭐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뭐 미래를 약속할 여자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여행을 통해서 좀 저를 그런 못난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동시에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책을 써서 출판까지 했던 것처럼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가 담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매년 4월 18일 날 있었던 그 생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매일 작은 이벤트에 대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광안리 해변 도서전에 와 있잖아요. 여기 있었던 뭐 옆부스 작가님들이 저에게 간식을 주면서 했던 얘기들, 그런 거를 스토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리고 알바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 그런 걸 하나로 엮었고요. 그리고 아까 북페어 다양하게 참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지금 과제입니다. 독립출판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제가 캐리어 끌다가 이제 바퀴 터져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의 책으로 엮으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세계여행 갔다 오고 책을 쓴 이후로 저는 계속 일상을 좀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사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 2월부터 이렇게 일자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저희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람에 대입하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6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년을 넘어서 110년이 그런 수명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까지는 정말 흘러가는 대로 살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시간은 무한했으니까요. 저는 20대가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30대를 넘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체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여행을 했고, 이제 또 취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구나. 나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해야겠구나라고 이제 그때 깨달으면서 저한테 수명을 60년을 부여를 했고요. 저는 지금 32살인데 앞으로 28년이 남았죠. 그 28년 동안은 내가 당장 다음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뭐 혹자는 내일이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라고 하는데 저는 내일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30일은 또 너무 길고, 근데 일주일이 한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면 내가 진짜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500부를 뭔가 견적을 재고 할 그것도 없이 일단 질렀어요. 네, 글을 질렀고 이제 열심히 북페어에 나와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아무것도 아닌 내가 시리즈로 쓰기로 저하고 이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다른 소재로 좀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가 계속 붙을 거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행 에세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러닝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부터 전국의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올해 11월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JTBC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이 지금 10kg가 쪽 빠졌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던 분들이 이 표지에 있는 사람이랑 저랑 번갈아 보시면서 이게 다른 사람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해프닝이 있는데요. 해가지고 이제 다음 내년에 나올 소재는 러닝을 소재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얼마나 뛸 수 있을까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상 표지는 대충 이렇게 되고요. 이게 근데 판매를 목적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항상 책을 쓰는 거는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독립출판은. 이게 제가 만약에 500권을 다 팔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9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제작비 200만 원을 썼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기 또 오는데 뭐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이것저것 다 합치고 뭐 마케팅 비용 하는데 벌써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 인건비까지 더하면 할 게 못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 방향성이 저 자신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에게 좀 승환아, 너는 진짜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써 진솔하게 저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저를 향해서 책을 쓰고자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독립 출판이란 이런 것이다. 좀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일상 속에서 스토리를 수집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31인치짜리 캐리어인데 이거를 당근에서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들어가서 이제 지하철 타려고 하다가 바퀴가 갑자기 벙 하고 터져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폐타이어 끌고 훈련하듯이 캐리어를 끌고 다녔었거든요. 지금 제가 북페어 다니고 있는 것도 뭐 가계부랑 이제 뭐 북페어 행사 참여했던 후기 같은 거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으면 나중에 독립 출판 뭐 책 쓰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재미있게 읽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일상을 수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거는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슬로건이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게 됐는데 저는 이 문구가 정말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K-팝이 정말 대세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아마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장에는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 세계에서 이제 통한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돋보이는 거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저의 방식으로 좀 훔쳐보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책을 만들기 전에 레퍼런스를 삼았던 것처럼 이걸 저만의 이제 언어로 좀 변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안승환다운 것이다 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많은 환경들에 휘둘리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무너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실제로 이제 살아오면서 무너지기도 했고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사람들도 그런 위기를 다 넘어서서 엄청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저를 믿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안승환다운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름만 바꾸면 다 각자 독자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자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를 가져가셔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북토크 오늘이 데뷔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해봐서 하기 전까지 이제 가슴이 정말 터질 것처럼 막 쿵쾅쿵쾅거리고 사실 지금 말을 제대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영상을 봐야 이제 좀 알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미래의 저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잔뜩 했기 때문에 네,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북토크 재밌게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릴게요. 제가 이 질문 시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데뷔전이라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 시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책에 대해서는 아니 책 제작 과정도 괜찮고요. 아니면 세계 여행 뭐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그런 거 물어보셔도 괜찮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초만 세겠습니다. 저도 이제 빨리 가고 다음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제가 질문하는 동안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표지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세계 여행이나 독립출판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지금 표지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피 버스데이 투미랑 그 표지 사진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표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책을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로 삼았던 이 두 권을 보시면
작가님도 얼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책은 제목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좀 굉장히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는 표지는 Happy Birthday to Me는 제가 30살 되는 날 프랑스 보르도 공항에서 카페에 들어가서 티라미수 케이크를 저 혼자 이제 먹으면서 그때 고프로 영상으로 촬영을 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살이 되는 좀 불안하고 그런 미숙한 나였지만, 그거를 이제 이 사진을 그냥 보는 것으로 그때를 좀 떠올리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처음에 제목을 넣었었는데 제목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도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이 해피 버스데이 투미가 제목 아니냐고 물어봐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마다 책을 이렇게 돌려서 제목이 여기 있어요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리즈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저만의 강력한 아이덴티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2권, 3권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텐데, 요걸 그 양식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서 색깔이랑 표지만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표지만 보고서도 저거는 안승환 작가의 책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해서 이렇게 표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일단 그 시리즈로 적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후에 참여했던 그 북페어나 행사 같은 네. 거에 참여한 스토리를 거기에 넣을 생각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시리즈에서는 제가 이제 뭐 런닝하면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독립출판이라 이런 것이다, 뭐 사이드 얘기가 있을 텐데, 그거는 아마 이제 미니 앨범처럼 그냥 작게 그렇게 부차적으로 제작을 할 것 같아요. 제작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한 권의 책을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작가로서 좀 다양한 형태로 저만의 표현 방식으로 좀 다양한 소재들을 책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버거킹 알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휴식하면서 먹었던 음식 메뉴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그 굉장히 좀 괴랄한 조합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적이 있어요. 햄버거 빵에다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먹은 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기도 담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거든요. 저번 달에 부산 북페어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신을 했죠. 이게 일상 속에서 그런 좀 자잘한 것들을 책으로 내면 좀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들 생각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시리즈는 독립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북토크는 여기까지이고요.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들을 수 있어서 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만족하셨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 부스는 24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부스에 가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